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하면서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었죠. 결국 주간으로 봤을 때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부진한 실적 때문에 10% 이상 급락이 나왔었는데 일단 금요일장에서는 1% 넘게 반등이 나왔고요.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일정이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등등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을 이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증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요. 그런데 이번 주 또한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국내외로 쏟아지는 슈퍼위크 시즌입니다. 어떤 것들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경계감을 좀 장착하고 시장 이슈들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 함께 하시면서 호흡해 보시죠. 일단 지난주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부터 복귀하면서 그에 대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편한 관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경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는 부담이 됐습니다. 자, 수출입 데이터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내용이 전달됐는데요. 여전합니다. 무역 적자. 두 자릿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지난달보다는 조금 나아졌으나 여전히 무역 적자 규모가 크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출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고 있고 중국으로의 수출은 줄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 증가 품목은 승용차, 전기차, 선박 등이고요. 감소 품목에는 여전히 반도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증가 국가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들어가 있고 감소 국가로는 또다시 중국입니다. 무역 적자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죠. 거기에다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거야 라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실망감으로 바뀔 만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오프닝 효과 대신 다시 한한령 제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죠. 바로 양안 문제로 인해서입니다. 대만을 놓고 한국과 미국 간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격화됐습니다. 한국 측의 발언으로 대만 해협 긴장, 힘으로 협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다. 힘으로 무언가를 바꾸려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쏟아냈죠. 대만 문제에 대한 말참견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다시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다.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중국이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를 두고 주고받은 이야기가 좀 더 심화되고 격화되다 보니까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이 이젠 한중 갈등의 우려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인바운드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 종목들 하락이 상당했죠. 지난 금요일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8% 이상 급락했고요. 카지노 관련주들 10%씩, 호텔신라, 글로벌 텍스프리와 같은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는 종목들이 모두 다 빠졌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갈등 요소가 더 발생하게 된다면 소비재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2차 전지 핵심 광물이라던가 히토류라던가 다시 한번 금속 쪽의 무기화가 더욱더 강화될 여지가 있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조금 주의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블룸버그 측에서는 G7 러시아 수출 금지 검토, 이거 금요일 전에 드렸던 내용이죠. 그로 인해서 러시아가 보복 카드를 본인들도 꺼낼 것인데 그게 광물이 될지 혹은 에너지 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흑해 곡물 협정 중단 위기로 인해서 사료, 곡물, 비료 쪽의 움직임도 이날 반응이 있었죠. GSE, 한탑, 누보, 효성, OMB, 팜스토리 등의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이들의 강세 움직임은 어찌 보면 시장과는 조금 반대로 시소 게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면서 시장 분위기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다 보니까 증시에 대한 대응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실적도 걱정해야 되죠. 경기도 걱정해야 되죠. 이런 정세적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민해야 되다 보니 이 난이도가 상입니다. 코스피는 0.7%, 코스닥은 2%나 밀려났어요. 지난주 코스닥의 낙폭이 꽤나 크게 나왔죠.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연일 훨씬 더 많은 장이 며칠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각 데이터들이 무엇 하나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충격, 한중 갈등, 또 무역 적자로 인해서 환율 상승 역시나 시장엔 부담이 됐습니다. 미중 갈등 재현 가능성으로 중국 소비주가 떨어졌고요. 바이든 대통령 계속해서 중국을 누르는데 너희도 함께 하자라는 기조를 각국에 취하고 있고 가장 큰 타격은 우리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우주 위성주는 이 스타쉽 실패로 인해서 떨어졌고요. 중국 소비주 2차 전지 하락이었습니다만 건설주가 1% 미만이긴 합니다만 일단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반도체, 사료, 곡물 등에서 강세가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는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시각이 아직도 나오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의 대응 종목을 봐야 된다. 소외주 보자라는 시각 등도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또 한 표를 두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이게 지난 금요일장의 우리 장이었고요. 지난 한 주를 한번 복기해 보죠. 낙관과 비관 사이에 지금은 딱 서 있는 느낌이에요. 인플레가 생각보다 잘 잡히지 않네. 그리고 긴축 생각보다 그렇게 약화되지 않을 거야 라는 시각이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꽤나 많이 올라왔던 밸류 부담, 경기 침체 우려,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여전히 남겨져 있죠. 반면에 기대 요소로는 그래도 생각보다 경제가 탄탄하다. 실적 마무리되고 이제 상저하고 갈 것이다. 인플레 완전히 잡히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씩 가닥이 나오고 있잖아. 잡히고 있어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SBB 사태도 잘 마무리됐다라는 낙관도 있고요.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릴까요? 시장은 앞으로의 방향성을 실적에서 조금 찾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복귀해보면 사실 주 초반에는 중국의 데이터가 긍정적이었고 미국 은행주도 실적 괜찮았어요 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주 중반에서부터 넷플릭스와 테슬라로 인한 실적 분위기가 다운되기 시작했고요. 환율이 반등하고 테슬라 등이 흔들리며 2차 전지 쪽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은 방향을 잃어버린 느낌을 보여줬죠.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힌트가 나올 만한 것들은 실적,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있을 미국의 PCE 물가, 결국 긴축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밖에 소비 데이터 등도 체크가 필요하겠죠. 이번 주 슈퍼위크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엘렉트릭 등에서 나올 거고요. 내일은 현대차, OCI, 그리고 빅테크 업체들 줄줄이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방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거고요. 한미 정상회담 수요일 예정돼 있습니다. 반도체나 IRA 혹은 우주항공, 방산과 같은 경제 협력 분야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고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도 주 중후반에 자리하고 있죠. LG그룹주, 한화그룹주, 수목에 정말 국내에서 많은 기업들의 실적 쏟아지니까요. 그 안에서 저희도 같이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힌트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엔 3월 PCE 물가 데이터 나옵니다. 인플레 부분에 대한 힌트가 어떻게 나오는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국에선 화요일, 미국은 목요일, 유로존은 금요일, 1분기 GDP 속보치와 예비치 등이 각각 나오니까요. GDP 내용도 같이 체크해 보죠. 자, 방미 일정 중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주요 일정들 속에서 보이는 내용인데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이 열립니다. 이게 25일이에요. 여기에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한국 콘텐츠 산업 투자 협력을 논의하고 OTT사들의 K 콘텐츠 판매 기대감을 올릴 만한 내용이 담길 여지가 있죠. 지금 신작이 아니라 과거 만들어뒀던 작품들이 해외 다른 OTT사에게 팔린다? 그것
이것은 당연히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는데요. 이번에 같이 동행하는 콘텐츠 제작사는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트리 중앙, A스토리, 레몽레인 등이 있습니다. 이들 차트 열어보시면 올해 정말 고개 한번 제대로 못 들었어요. 주가가 너무나 부진한 상황인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큰 내용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자체에 대한 모멘텀은 약화돼 있고 밸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연준 블랙아웃에 들어가게 되죠. 그 전에 나온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원론적이었습니다. 할 일 남아있다, 인플레 잡기 쉽지 않다, 이런 것이요.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짝 꺾였다라는 게 지난주의 특징이었고요. 이날 발표됐던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최근에는 발표되는 데이터들이 다 좋지 못했었는데 이날은 지표가 좀 좋았어요. ISM 제조업 부진과는 조금 상반된다라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진 못했고요. 불안한 스몰캡 러셀 2000 데드크로스, 결국 경기에 대해서 불안한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체크포인트로 둘 수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 이슈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죠. 횟집보다 더하다고, 대게나 도미보다 테슬라가 더 시가로 영향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가격을 그렇게 낮추더니 갑자기 프리미엄 모델인 S와 X를 가격 인상시킵니다. 인하시킨 지 2주 만에 또다시 인상을 시킨 거죠. 시장에선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지만 어찌됐건 수익성 방어에 나섰다로 평가를 하고 테슬라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고요.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우드는 테슬라가 $2,000 갈 거다라고 전망하며 아크인베스트가 테슬라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테슬라가 낙폭을 추가로 키우지 않았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졌고요. 이에 대한 소화는 우리 장이 어떻게 할지 오늘 뚜껑 열어봐야겠습니다. 자, 아마존이 강세 움직임 기록하고 있죠. JP모건 측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점유율 아마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AT&T가 실적 내놓고 급락 나왔었잖아요. 10% 밀렸었는데 이날 HSBC에서 투자 의견을 올리면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는 프록트앤갬블 등에서 실적 내놓으며 주가 올라갔고요. 자, 트러스트 파이낸셜이라고 미국에서 꽤나 순위가 높은 은행인데 여기서 실적 부진 소식이 전하면서 다른 지역 은행들 주가를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반사이 기대감이 있는 쪽은 또 올라가기도 했고요. 경기 우려감이 등장을 하면서 구리 관련주, 알루미늄, 철강, 금속 관련한 종목들이 하락을 기록했는데 이 부분은 시세의 연속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네요. 세계 리튬 매장량 1위국인 칠레가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당장 시행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국유화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할 곳들이 있죠. 미국의 리튬 업체인 엘버말과 SQM이 되겠습니다. 이날 각각 10에서 20% 급락이 나왔는데 이들은 칠레에서 리튬 생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칠레 측에서 이걸 국유화한다라면 당연히 타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칠레가 국유화하면서 리튬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모두 다 리튬을 국유화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들은 리튬 카르텔까지 구상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리죠. 왜일까요? 당연히 전기차 시장이 개화하면서 리튬 수요가 폭증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국가적인 국익을 챙기겠다라는 거죠. 리튬 수급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요. 양극재나 소재업체는 타격을 받을 것이고 제대로 배터리 산업이라던가 충전 산업 등은 굴러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칠레 리튬 개발권을 가진 엘버말이나 SQM 등이 1차적 타격을 받았고 만약 이게 충격이 조금 커진다면 엘버말과 SQM에서 이것을 공급받고 있는 LG엔솔과 SK온 또한 조금의 충격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쪽 2차 전지에도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자원 무기화 속에서 그렇다면 금속과 이런 무기화 쪽에서 우리도 한 키를 들고 있는 업체들 관심을 좀 가져야겠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눈여겨볼 종목들도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자, 자원 무기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다 보니까 러시아와 갈등이 심화될 때 항상 또 에너지 부분을 생각하게 되죠.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을 또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던 찰나에 미국에서 이 소식도 전해지네요. 미국에서 뉴욕타임즈가 화력발전 탄소 배출량 제한하는 방안이 곧 추진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석탄이나 천연가스 발전소는 탄소 배출 2040년까지 제로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행정명령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단기적인 정책 효과 기대감이 높습니다. IRA 이슈도 있고 탄소 배출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신재생으로의 전환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국내에서 신재생 관련주 혹은 탄소 배출 규제에 영향이 있을 만한 종목들이 되겠죠. 유진투자에서는 CS윈드와 하나솔루션 최대 수혜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난주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 함정남 차장님도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줬던 바가 있었고요. 탄소 배출 관련한 종목들은 이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뉴스 속에 산업 뉴스로는 트레이딩 관점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미국 가서 모더나나 바이오젠 CEO와 만남이 기대된다라는 목소리 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 쪽을 2차 전지 반도체 사이에서 틈새 전략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 등장하고 있어요. 체크하시고요. 종목 이슈는 인텔리안테크가 유증 이슈 속에 시간외에서 하한가 맞았고요. 단독 뉴스 등이 많이 나오네요. LNF가 미국 진출 재심의를 요청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루트로닉 사모펀드 3-4곳에서 매각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어떤 영향 줄지 확인하시고요. 4월인데 부쩍 덥다라는 얘기 많이들 하시죠. 어김없이 이제 여름 다가오면 나타나는 폭염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그냥 염두에만 두시고 참고 정도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다양한 이슈 담아봤고요. 이제 좀 세세하게 섹터 이슈로 들어가 볼까요? 네, AI 관련주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연초에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게 AI와 로봇 쪽이었는데요. 한동안 정말 잠잠했었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장에서 다시 뭔가 복귀의 시동을 거는 건지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되긴 했는데 이어질지 잠시 후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금요일장에서 AI와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들은 장 초반에는 강했었지만 마감까지 그 시세가 이어지지 않았고 하락으로 전환한 그런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던 종목들만 좀 우선적으로 적어봤습니다. 마음 AI가 18% 정도 강세로 마감을 지었죠. 이 종목은 예전 이름이 마인즈랩으로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플리토도 5% 정도 올랐고요. 셀바스 AI가 3% 이상 올랐는데 이 자회사인 셀바스 헬스케어가 장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컴퍼니, 알체라 등등의 종목들도 강했었고요. 로봇주 내에서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 등등의 종목들이 정말 조금이지만 오르긴 올랐습니다. 이 AI와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올랐던 건 이 뉴스에 좀 크게 반응을 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올해 소프트웨어 진흥 쪽에 5,6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을 밝힌 건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내세우면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2026년까지 이 사스 기업을 10,000개 이상을 만들겠고 2027년까지는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내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250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027년까지 20만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라는 게 좀 핵심이 되겠는데요. 전 국민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고급 인재들을 양성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2025년까지 정보 과목의 시수를 2배 이상 늘리고요. AI 대학원이 기존에 15개가 있었는데 22개로, 그리고 메타버스 대학원은 2026년까지 2개에서 10개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 등 미래 기술의 투자를 늘리면서 2027년까지는 선도국 대비해서 기술 수준을 93%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요. 국민이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개인 코딩 체험률을 2021년 10% 수준에서 2027년에는 30%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AI 로봇 관련주 앞서 얘기 드렸었지만 정말 한때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잠잠했었죠. 일단은 올해 들어서 마치 그동안 1월부터 4월까지 그동안 오를 분들을 땡겨서 오르기라도 한데 정말 많이 올랐었죠. 코난 테크놀로지가 194%나 올랐고요. 셀바스 AI도 200%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00% 이상, T 로보틱스도 140%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T 로보틱스는 최근에도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잠시 후에 또 오늘 있을 좋은 정보의 공방 시간에도 T 로보틱스 나종식 어드바이저가 일찍 좀 잡아주셨었거든요. 이 종목 가능하다면 AS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역시나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그런데 연중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연중 고점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3월 초부터 3월 중순 이쯤이 되더라고요. 계산을 좀 해보니까 코난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솔트룩스, 셀바스, AI 등등의 종목들 기본적으로 40% 이상 밀렸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나머지 로봇 관련주들도 30%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또 2차 전지 쪽으로 워낙에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 빛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금요일장에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25일에는 지금 AI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실적을 일제히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관련해서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AI나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시장에 돌아올 수 있을지,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가나 안 가나 확인해 볼 텐데요. 저희 시간에 민영 앵커가 설탕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었습니다. 설탕 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슈거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물 설탕 가격이 4% 가까이 올라가면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설탕 가공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빵이나 과자, 아이스크림도 오르겠지만 외식 물가까지 크게 올라가는 타격을 받게 됩니다. 관련해서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일단 설탕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고 기상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당을 생산하는 국가인 브라질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면서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이 설탕 쪽에서 2위 수출국인 인도 쪽에서도 2023년 9월까지 설탕의 생산량 추정치를 3% 가까이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설탕 관련주죠. 대한제당이 금요일장에서 또 8% 이상 올랐고요. 4월 들어서 20% 이상, 올해 들어서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설탕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대한제당이 그렇다면 그 수혜를 계속 누릴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엘니뇨도 예고가 되어 있다 보니까 쌀이나 설탕 이런 쪽에 대한 불안감도 꽤 많이 나옵니다. 대한제당, 보락, CJ제일제당, 체크할볼 같은 비슷한 류의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자, 시장의 지금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2차 전지가 정말 이대로 계속 빠질 것인가?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음이 없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짤막하게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있었던 코스닥의 변동은 결국 2차 전지 변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가 2월 이후 첫 주간 하락을 나타냈고 그 영향 속에 코스닥이 작년 9월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했죠. 에코프로 그룹주의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안았던 포스코 그룹주 등도 잘 가긴 했었습니다만 에코프로 그룹주와 함께 올랐던 시간이 있었다 보니 시세의 연속성을 더 끌고 가고 수급의 응집력을 만들어내기엔 조금 부족하긴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은 2차 전지의 대안을 고민하겠죠. 2차 전지의 대안이 또다시 2차 전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냐 바이오냐 만약에 그 대안조차 없다면 코스닥에 대한 붕괴 우려감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높아진 신용이 추가적으로 부담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급이 어디로 어떻게 쏠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주도주 자리를 일단 비워놓고요. 기대주 쪽에서는 이렇게 순환이 도는 쪽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추려놨습니다. 자, 2차 전지, 양극재 수출 여전히 좋고 미래 성장에 대한 스토리 탄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죠. 그리고 반도체 지금 좋지 않은데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죠. 이 또한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어느 쪽이 더 식상한 스토리일까요? 식상한 쪽에서는 수급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 당장 수급 우위에 있는 것은 반도체인 것 같아요. 금요일장 외국인의 매수가 2,800억 정도 코스피로 들어왔는데 그중에 2,500억 원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로 집중이 됐습니다. 그나마 시장에 대한 시각이 최악은 아니구나, 외국인들의 시각이요. 그걸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반도체 쪽으로 또 독식되는 수급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어느 쪽이 다음 주도주가 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앞으로의 지수 방향에 힌트를 주지 않을까라고 증권가에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반도체는 사실 어두운 내용들 투성이죠. PC 시장 침체나 스마트폰 시장의 하강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쪽 업황이 생각보다 더 개선되는 게 늦을 수 있다라는 시각도 등장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수출 부진의 반도체 자리가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기대되는 요소로는 재고 안정될 거고 반도체 섹터의 선행성 기대해 본다면 주가 올라갈 거야 라는 거였죠. 그리고 램리서치, ASML 등의 실적 호조 등을 봤을 때 얼마 남지 않았다, 섹터에 대한 기대 가져보자 라는 거죠. 이들의 실적에서 힌트 받을 수 있었던 건 EUV나 TSMC 실적은 차량용 반도체가 견조했고요. 또 AI 반도체, 엔비디아 반도체 주문이 끝없이 들어오고 있고 AI 경쟁 계속 가속화된다면 반도체 수요는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 논리에 반응을 해야 될지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타이밍 잡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주봉으로 보시면 6주 연속해서 빨간불입니다. 6주째 올라왔어요. 10% 정도.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6주간의 상승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2000년 이후 6주 연속 상승한 것은 10회 정도뿐이었고요. 이후에 4주는 더 오르는 통계적인 우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NH투자에서는 5월 달에는 반도체 밸류체인과 반도체 장비를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도체 대형주 우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기술 경쟁에서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도체 쪽을 봐야 되나? 라는 시각을 한 번 더 생각해보던 찰나 또 악재성 뉴스들도 전달이 되네요. 삼성전자, 미국에서 특허 관련해서 4천억을 배상해라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2분기 추가적인 적자 전환 가능성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 무슨 내용일까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미국 측에서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중국 내에 있는 점유율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가져가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안 되니 너네도 안 돼. 굉장히 심보가 좀 고약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어찌됐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는 악재성 이슈가 될 수는 있겠죠. 이 부분 어느 정도로 시장에 영향이 있을지 오늘 장중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5일이면 내일이겠죠. 반도체와 2차전지 소부장 ETF가 상장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편입 비중이고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어떤 종목 선택하기 좀 고민된다 하면 이런 쪽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까지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한 주 시작하는 전략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FOMC라는 이벤트 남겨놓고 그 사이에 이제 실적이 쏟아질 건데요. 그 5월 시작 전에 이제 4월 마지막 이 시기를 어떻게 전략을 챙겨가야 될지 시장 전략부터 듣고 갈게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일본 종가로 본다면 거의 옆으로 횡보하는, 거의 뭐 종가가 비슷비슷한 시가와 종가가 비슷했죠. 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이번 주에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어서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또 FOMC에 대한 어떤 기대와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막을 수도 있고,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난주 수요일까지 잘 버텼어요. 수요일까지는 미국 시장과 비슷하게 횡보세, 거의 종가보다는 오히려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좀 이런저런 악재가 나와주면서 좀 크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거의 뭐 수요일 고점 대비해서 5%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하면서 21선을 이탈했고요. 코스피도 금요일에 좀 크게 좀 조정이 나와주면서 조금 21선 위에는 있습니다만 약간 21선까지 조정 가능성이 좀 열려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중국 관계에 악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고, 저는 뭐 21선 전후로 해서 어떤 박스권 흐름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3주 정도 주식 비중을 조금 높여도 되지 않겠냐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이제 남은 일주일 4월 말 5월 초까지 최소한 이번 주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서 다음 주에 확인하면서 좀 전략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비중 축소 의견. 그렇다면 중국 소비주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그날 당일에 이게 뭔 일이야 그쵸. 했을 거예요. 네. 당일 급락폭이 대다수 종목이 뭐 10% 가까이 네. 갔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 지금은 일단은 소나기를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 목요일 거의 2시 이후쯤에 이제 그런 속보성 뉴스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좀 정책에 대한 어떤 미숙함인들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게 되었는데, 우리가 과거에도 중국하고 어떤 관계를 봤을 때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단번에 해결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지난 주말인가요? 주말에 이제 중국이 단체 여행 국가 30개 국가를 공개를 했는데 우리나라 거의 들지도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조금 관련된 기업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갑작스럽게 얘기가 나와서 한 3~4% 조정이 나왔는데, 금요일에 대부분 10% 가까운 조정이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반등이 좀 나온다라면 뭐 어쩔 수 없이 이걸 우리가 지금 뭐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비중 줄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네요. 정말 어디서 어떤 이슈가 변수가 되어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지난해 관심받았던 원자재나 혹은 공급망 타격 관련해서 조금 영향이 덜한 쪽으로 시장 계속 관심도를 옮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지 여러분들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뷰, 한 주간은 일단 비중을 조금 줄여가며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전략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섹터 이슈로 들어가 볼게요. AI 쪽이 타이밍을 놓쳤나라고 생각했어요. 반등 타이밍요. 한동안은 시장에서 완전히 또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존에서 AI 쪽 우리도 참전할 거야라고 얘기했고, 막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러다 보니까 다시 좀 관심을 받는 분위기인데 베팅하실 수 있겠어요, 대표님이시라면? 저는 지금은 좀 여전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뭐 지금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뭐 챗GPT라든지 또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까지도 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키우겠다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한 달 혹은 뭐 한 2~3주 사이에 본다라면 AI 관련해서 뭐 기대감은 좋고 성장은 맞습니다만은 각 국가들이 약간 규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게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제도권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요 국가들이 규제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 또 관련된 몇몇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해서도 조금 이건 AI하고 연관성이 크지 않은데 하면서 뭐 올라온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 경고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적게는 뭐 20~30%, 많게는 40~50%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면 과거에도 뭐 물론 과거의 흐름이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시세를 한번 크게 주고 나서 한 30-40% 이상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것이 바로 회복되기보다는 상당히 좀 기간 조정이든 뭐 혹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라면 최근에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하락을 하면서 성장주들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감이 좀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본다라면 주가 지수도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면 저는 좀 반등을 준다라면 좀 비중 줄이시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간다라는 생각으로 공격적인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비중 축소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섹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들 크실 것 같아서 2차 전지가 흔들렸고 코스닥이 그로 인해 영향을 받았고요.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에서는 반도체가 선택지로 들어간 느낌입니다. 어느 쪽에 더 힘주실 거예요? 선택을 한다면 반도체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가 끝났다라고 보고는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대장주 에코프로가 지난주에 반등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가격 조정까지는 아니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주초에는 많은 상승을 보여줬지만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차익선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또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피로감들이 결국에는 나오는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정도 조정 나온 거 가지고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계속해서 작년부터 미뤄지고 있는 것이죠. 연말 1분기가 바닥일 거라고 예상했었던 부분들이 2분기가 아니라 연말 올해 기준으로 연말에 바닥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는 항상 바닥을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섣부른 바닥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내구재, 뭐 PC라든지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매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스마트폰 시장은 중국 시장이 중요한데 뭐 중국에서의 어떤 판매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한중 관계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얼마나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받는다,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보긴 보되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 공정이라든지 뭐 좀 첨단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여전히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만약에 반도체 내에서도 좀 쪼개서 보신다라면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판매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뭐 MLCC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아직까지도 미지의 영역인 것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뭐 텔레칩스라든지 뭐 넥스트 칩이라든지 그전에도 한번 뭐 한두 번 언급해 드렸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3월 27일 창의스픽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 수익률은 24%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볼 법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사실 포스코 그룹주를 지난 주초 혹은 그 지난 전주에 뭐 주후반에 베팅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도 이제 막 광물에 대한 민족주의 얘기 계속 나오는데도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상당 부분 좀 주가에 좀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좋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다 보니까 타이밍을 맞출 때도 있고 뭐 못 맞출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말부터 계속 좋게 말씀을 드렸었고 네, 저 퓨처엠도 얘기 이미 주셨고요.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많이 올라왔으면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다시 재접근을 하는 게 맞지 여기서 더 갈 수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갖고 있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요, 좀 경쟁이 덜한 곳 이런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민족주의, 보호무역 이런 거에서 조금 자유로운 쪽.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라던가 혹은 엔터 쪽을 보는데 유 대표님이 저희랑 JYP 엔터를 4월 17일에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러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보세요? 저는 뭐 엔터주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특히 뭐 중국 관련해서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그동안 중국 공연 그렇게 많이 했었던 것 거의 없었던 것이고 중국 공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그것이 뭐 엄청나게 주가를 끌어올린 건 아니다. K컬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엔터사들, 뭐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하이브라든지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친 김에 AS까지 다 요청을 드렸고요. 이제 창의스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섹터를 갖고 오셨을까 열어보시면 에너지 대전환 시대 떠오를 수혜주. 에너지 대전환의 수혜, 뭐 많은 섹터 있잖아요. 풍력, 네. 뭐 태양광, 원전, 수소 어느 쪽이요?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풍력 주목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도 좀 길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어떤 주요 국가들에 대한 전략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EU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이 확대될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석탄 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면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을 더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업들도 탄소 중립에 상당히 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삼성전자는 앞으로의 생산 관련된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라고 좀 말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관련된 투자를 더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100% 대체한다고 했을 때 지금 모든 신재생 에너지에서 발전되고 있는 전기량을 다 삼성전자가 사용해도 모자릅니다. 부족한, 예, 네. 1년 동안 사용하는 거가 부족해요. 근데 삼성전자만 이런 전략을 지금 피는 게 아니죠. 모든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지금 침투율이 대부분의 국가 10%가 안 됩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는. 근데 이게 정말로 한 20% 이상 늘어난다면 그 어마어마한 전기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본다라면 뭐 CS 윈드, 뭐 OCI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CS 윈드와 OCI 관심을 갖자라고 의견 주셨어요. 지속적으로 사실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 대해서 종목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 2월 13일 유망주이기도 하고요. 추가적 관심 유효하다. OCI는 이번 주에 실적 나오니까요. 같이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